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의 예타 통과를 촉구하며 김포시가 5,500억 원을 추가 부담하겠다고 밝힌 김병수 시장의 발언 이후 지역사회 갈등이 점점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여야 정치권은 서로에게 책임을 묻고 있고 정치권을 불신하고 있는 시민들은 기약 없이 늦어지고 있는 예타 결과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일 김병수 김포시장은 5호선 연장 사업 진행을 위해 김포시가 5,500억 원을 추가 부담하겠다며 정부를 상대로 예타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김 시장은 김포 시민의 출퇴근길이 위험한 상황인데도 정부가 경제성을 이유로 결정을 지연하고 있다며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포시가 부담하기로 한 5,500억 원은 김포 도시개발 사업의 개발 부담금을 모두 활용하면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시장의 5,500억 원 자부담 발표에 민주당 김포시 의원들은 선거를 앞두고 무리하게 나온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시장이 임기 안에 5호선 김포 연장 착공 계획을 마련하지 못하면 차기 선거에 불출마하겠다고 밝혔던 과거 발언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이 결정이 5호선 예타 통과를 위해 치밀하게 계산된 전략인지 아니면 막다른 상황에서 던진 무리한 선택인지. 국민의힘 김포시 의원들은 김포 지역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정부가 경제성만 따지며 예타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문제 삼았습니다. 선거 때마다 5호선 연장을 외치며 시민의 표를 받아간 두 국회의원은 그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본 의원은 시장의 결단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며 김 시장은 예타 통과를 위해 경제성 보완과 사업 전제 조건이었던 건폐장 해법 마련, 대광이 조정안 동의까지 성실히 임했지만 정부가 경제성만 따지며 사업을 지연하고 있다고 못마땅해했습니다. 다음 임기 시장에게 큰 부담이라는 시각에 대해선 지금 꼭 예타 통과가 필요하고 뭐라도 해야 하기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최근 예타 운영지침 개정으로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의 경제성 평가 문턱이 낮아지고 정책성 평가 비중이 높아진 상황에서 김 시장이 잘못된 해법을 꺼내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콤팩트시티 개발 원인자 부담금 1조 2천억 원을 부담하기로 해 이미 정책적 가점이 생겼는데 김포시가 시민 동의 없이 미래 재원 5,500억 원을 또 부담하겠다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가 내야 할 재원 중 5,500억 원을 김포시가 추가 부담한다고 해도 총 사업비 대비 편익을 계산하는 경제성 증가에 도움이 안 된다고 반박하는 상황입니다. 예타 결과만 기다려온 시민들은 정치권 불신만 커진 상황입니다. 김포시와 정치권 모두 치적 경쟁에 몰두한 모습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구체적인 진행 정보는 없이 서로 간에 그 선거를 앞두고 싸움만 하는 모습이 비춰진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민들은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나섰습니다. 선거가 다가오면서 김포 지역사회는 다시 걱정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소입니다. 의정부와 양주 지역 주민들이 학수고대하는 전철 7호선 연장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당초 내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사실상 목표 달성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사업 지연의 핵심 원인으로 전동차 납품 지연이 지목되는데 지연된 일정마저 제대로 지켜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전철 7호선 도봉산 옥정 광역철도 건설 사업. 당초 올해 준공 후 내년 개통이 목표였지만 현재 공정률은 56%에 불과합니다. 내년 개통이 사실상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사업 지연 원인 중 하나로 전동차 입찰 과정의 구조적 문제가 지목됩니다. 경기도는 지난 2024년 7월 한 업체와 전동차 제작 구매 사업 계약을 맺습니다.
경기도가 이 업체와 맺은 계약을 보면 전동차 최종 납품 기한이 2028년 7월 18일로 명시돼 있습니다. 계약대로라면 2029년 상반기에나 개통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사업 지원 우려를 더욱 키우는 요인은 전동차 납품 일정입니다. 전동차 제작 구매 계약서상 납품 기한이 2028년 7월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2027년 개통 가능이라는 설명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일정마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업체는 이미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에 납품 지연에 따른 지체 상금을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에서 이미 계약된 약 548억 중 1, 2차에 걸쳐 선급금 약 435억, 즉 전체의 80% 전체에 지급한 상태입니다. 경기도에서도 납품 계약 불이행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 사업은 경기 북부 대개발을 뒷받침하는 핵심 광역교통망이라며 사업이 지연됐지만 조속히 개통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7년 말까지 준공을 하고 개통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공구가 3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잔여 공정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와 또 서울교통공사나 또 의정부시 등과의 협의를 통해서 이 준공과 개통 목표가 계획한 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전동차 납품 지연 우려에 대해선 업체와 납품 시기를 내년 9월로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동차 납품과 관련하여 계약 후 사업 수행 계획서 승인을 통해 납품 시기를 27년 9월로 조율하였으며 개통 시기에 맞춰 전동차가 납품될 수 있도록 매월 공정보고 및 공장 방문, 선행계약권과의 생산순서 조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품이 어려워질 점을 감안하여 서울교통공사와의 협의를 통한 대체 차량 투입 등 플랜 B를 즉시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업무 보고에서 철도 차량 납품 지연 사태를 비판하며 해당 업체를 직격했고 국토부가 업체를 경찰청에 수사 의뢰함에 따라 7호선 전동차 납품이 일정대로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범석학술장학재단은 제29회 범석상 수상자로 김병극 연세대 심장내과 교수와 김승현 한양대 신경과 교수를 선정하고 시상했습니다. 김병극 교수는 광간섭 단층 촬영 기반 심장 중재술 연구로 세계적 임상 지침 변화를 이끌었으며 김승현 교수는 루게릭병 등 난치성 신경질환의 새로운 치료 패러다임을 제시해 의학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박준숙 재단 이사장은 을지재단 설립자 고 범석 박영하 박사의 인간사랑, 생명존중 정신을 계승해 의학 발전과 인재 양성을 위한 역할을 성실히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범석학술장학재단은 1997년부터 우수학생 장학금 지원으로 2,008명에게 약 23억 원, 연구비 지원으로 409명에게 약 40억 원, 범석상 시상으로 76명에게 약 11억 원 등 누적 74억 원을 지원해 왔습니다. 김호영 국회의원은 LG 헬로비전과의 신년 대담에서 국내 유료 방송과 글로벌 OTT 간의 규제 역차별을 해소하고 고양 신사선 추진 등 지역교통 불균형을 바로잡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담 주요 내용을 손성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사상 처음으로 코스피 지수가 5,000을 돌파했습니다. 내란을 딛고 새 정부가 출범한 지 7개월여 만입니다. 김우영 의원은 지난 1년을 국민과 함께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고 민생 회복의 기틀을 다지내라고 평가했습니다. 격변의 한 해였지 않습니까? 윤석열 내란을 국민의 힘으로 나름대로 큰 불상사 없이 조기에 종결하고 대통령을 새로 선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7개월 됐는데 코스피 5,000을 또 돌파했고 관세 협상이라든가 국가적인 여러 가지 난제들을 슬기롭게 국민과 함께 더불어 잘 해결해 나가고 있는
그런 와중에 저도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국정의 일부분을 힘을 보태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 지난해 의정활동에 아쉬움을 묻는 질문엔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이 부족했던 점을 꼽았습니다. 어르신들 빈곤 문제 해결이라든가 또 지역 문화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투자해야 할 일들 그런 것들을 좀 더 하고 싶었는데 아무튼 국가적인 난제에 집중하느라고 다소 마을 주민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많이 못 나눈 것 같은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김 의원은 국회 과방위 소속 의원으로서 무너진 미디어 생태계를 복원하고 플랫폼 질서를 확립하는 데 주력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망사용료 법안을 제대로 만들어서 공정하고도 그 질서가 있는 그런 방송 거래 시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 대안으로 추진 중인 고양 신사선을 언급했습니다. 서울은 강남 중심의 사업성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강북 지역 주민들은 그 열악한 교통 환경을 그대로 견디라는 뜻인가? 그거는 국민의 평등권에 어긋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재정법에 균형 발전 지수를 좀 더 확대를 시키고 그런 부분들을 현실적인 경제 타당성에다가 업데이트를 해서 은평이나 강북 지역이 소홀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 현안은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논의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 이재명 정부가 집중하고 있는 국정 과제를 여당은 뒷받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뭐 한참 남아 있는 미래의 권력 창출과 연관해서 합당이라든가 이런 이슈로 가져가는 거는 국가의 우선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임을 억지로 끌어올리는 결과를 초래하죠. 김우영 의원 신년대담은 오는 17일 LG 헬로비전 지역 채널에서 방송됩니다. 헬로TV 뉴스 손상입니다. 서울 은평 한옥마을과 북한산 둘레길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문화 매력 100선에 선정됐습니다. 지역 문화 매력 100선에 선정된 한옥마을과 북한산 둘레길은 은평을 대표하는 문화자원입니다. 은평 한옥마을은 북한산의 웅장한 산세와 한옥의 고즈넉한 아름다움이 어우러지는 경관을 자랑합니다. 북한산 둘레길은 진관사, 은평 역사한옥박물관, 삼각산 등 다양한 문화자원과 어우러져 자연 속에서 휴식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서울 양천구 의회가 그동안 여야 갈등으로 결정하지 못했던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4개월 만에 선임했습니다. 양천구 의회는 9일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10명의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건을 통과시켰습니다. 결산위원회는 대표위원인 임옥연 의원을 비롯해 곽고은, 김광성 등 3명의 의원이 선임됐으며 회계사 2명과 퇴직 공무원 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양천구의 1년 예산 사용을 점검하는 결산검사위원은 구청장으로부터 결산서와 증빙 자료를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검사를 종료해야 하며 결산검사를 마친 후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검사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난 2일 개회한 올해 첫 임시회는 새로 선출된 유영주 신임 의장의 주재로 열렸으며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끝으로 폐회했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9일 올해 행정체제 개편으로 출범을 앞둔 영종구 연두 방문에 나섰습니다. 인천항과 인천공항 개항에 이어 영종 미개발지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 등으로 제3회 개항을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4일 중구 연두 방문에 이어 새롭게 분구되는 영종구 지역 주민을 따로 만난 건 영종구의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과 공항 경제권 등 여러 잠재력을 토대로 인천 미래 산업을 이끌 핵심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인천의 오늘의 눈부신 성장과 발전은 바로 영종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영종이 인천의 중심이라는 말은 사실입니다. 오는 7월 1일 중구 내륙과 분구대 영종구로 출범을 앞둔 영종도. 지난 3년간 영종 인구는 10만 8,565명에서 13만 5,856명으로 25% 이상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준 송도와 청라 인구 증가율 각각 18%와 1.2%를 크게 앞지른 셈입니다.
영종도는 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과 함께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인천 내륙과 있는 다리도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에 이어 지난 1월 5일 청라 하늘대교 개통으로 세 곳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종합병원 같은 주민 편의시설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인천공항을 오가는 10만 명 이상의 여행객들을 포함하면 우리 지역에도 종합병원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고 있습니다. 영종도 미개발지에 대한 해법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영종구 연두 방문해서 영종도 제3회 개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883년 인천항 개항을 시작으로 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에 이어 영종도 미개발지,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 등으로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제3회 개항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입니다. 그래서 영종이 중심이 돼서 종도, 청라, 강화 그렇게 돼갖고 그야말로 대한민국 성장 동력의 중심을 이룬다. 그게 바로 제3의 개항이에요. 이것이 글로벌 탑10가 됩니다. 유 시장은 주민소통 시간에서 영종도와 인천 내륙을 지나 서울까지 있는 광역철도망 구축 계획도 밝혔습니다. 유 시장은 GTX-D Y자 노선과 GTX-E 노선 신설 등 중장기 교통개발 계획을 통해 영종도가 섬이라는 지역적 한계를 넘어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바로 KTX를 타고 이제 전국주요 도시를 한두 시간대 가는 이런 GTX-D 노선은 확정은 됐는데 지금 아직까지 구축 노선이나 이런 안 되는데 모두가 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영종에서 D 노선, E 노선이 가는 거고.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과 함께 오는 7월 영종구 출범이 영종도 미래산업을 키우기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학생 맞춤 통합지원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인천을 찾았습니다. 오는 3월 지원법의 시행을 앞두고 관련 준비 상황과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방문했는데요. 간담회에는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과 지역 학생, 교육 관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학생 맞춤 통합지원법은 교육청과 지역사회가 연계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고 맞춤형 통합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최 장관은 학생 문제는 복합적이어서 교사 한 명의 헌신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며 교육청과 지자체 그리고 지역사회가 연대해 학생 지원 체계를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는 학생 맞춤 통합지원센터를 빠른 시간 안에 설치해서 학교가 법 시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실 것을 지금 17개 교육청에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도 학생 맞춤 통합 지원법의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연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인천시 교육청은 지원법 시행에 맞춰 학생 맞춤 통합 지원센터를 출범할 계획인데요. 앞서 인천시 서구와 협력해 학생 맞춤 통합 지원 조례도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얼마나 촘촘하게 연대와 협력의 그물망을 잘 만들어갈 것인가. 이 제도적 지원을 통한 더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과제이겠고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